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올해 초 고점을 찍고 폭락한 시점이 세계 증시의 급락장세와 맞아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투자 심리를 예언하는 새로운 지표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국제 시세는 지난해 12월 18일 사상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두 다리대 최기로 전인 지난 2월 6일 3분의 1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시기는 세계 증시가 연일 랠리를 거듭하던 상승장에서 돌아서 폭락 장세를 보인 시점과 겹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폭락하자 불과 이틀 뒤에 증시가 꺾일 줄 모르던 기세를 접고 동반 추락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시가 다시 하락세를 보인다면 이보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증시 연관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달 중반 이후 증시에서 매도세가 사라진 뒤에는 비트코인과 증시 사이의 높은 연관성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하락 장세에서만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아예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증시 수익률은 경제와 기업 실적,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기반한 것이며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원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4일 연속 상승하며 2,490선에 다가섰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사상 첫 북미 정상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4.67포인트 오른 2,484.12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2,489.4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2,490선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개인은 2,917억 원 매도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38억 원, 1,009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가량 상승하면서 2,484.1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4흘 연속 올랐는데요.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급등했고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약주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2,844억 원 매도세 시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74억 원, 1,030억 원가량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 지수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13% 상승하면서 884.27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는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주와 증권주가 각각 3.87%와 2.32% 올랐습니다. 전기가스와 철강금속, 건설업과 운수장비 등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반면 운수창고와 종이목재는 유일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장중 상승세를 보이면서 253만 900원까지 올랐지만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전거래일과 같은 248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보다 1,600원 오른 84,900원에 마감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 KB금융과 삼성물산 등도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과 현대차는 유일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순으로 매수세 크게 보였고요. 기관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한미약품 순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현대엘리베이, 신한지주, 펜오션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이마트, 셀트리온 순으로 물량 덜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은 신라젠, SM, 바이로메드가 있었습니다. 기관 역시 어제 신라젠에서 가장 물량 많이 담았고요. 이어서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 기관은 텍셀네트컴, SK머티리얼즈, 모두투어 순으로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원유 시추 공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증산 전망이 지속됐는데요. 그 결과 EIA는 오는 4월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3월에 비해 13만 배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 증가가 우려되면서 WTI는 1.1% 하락한 61.3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 이후 무역 전쟁의 우려가 지속되면서입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보잉과 캐터필러,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가 2% 이상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62% 낙폭 보였습니다. 25,178.6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0.36% 올랐습니다. 7,588.32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13% 하락하면서 2,783.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둘러싼 우려가 지속되면서입니다. 어제 유럽 증시에서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3% 오른 379.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너지 기업인 에온이 경쟁사 RWE의 자회사 이노기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에온은 5.4%, RWE는 9.2% 올랐고요. 이에 힘입어 유틸리티 업종이 1%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13%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7,214.76포인트로 마감 지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04%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5,274.72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58% 오르면서 12,418.3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모두 혼조세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장시장 어떤 모습으로 시작할지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은 빨간불 켜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지수가 2.64%의 상승폭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수는 2486.76으로 개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는 1.56%, 1%대 웃도는 상승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886.05포인트에 개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양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흐름으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장 시장 종목별로는 어떻게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는 삼성전자 종목이 2%대 웃도는 상승 흐름으로 오늘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종목은 3.06%, 3%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시작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종목이 0.16% 약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종목 또한 0.33%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87% 그리고 1.84%의 상승폭으로 오늘 장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LG화학과 KB금융은 1.46%, 1.88% 각각 하락폭을 시연해주면서 오늘 개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 종목은 오늘 0.12%의 하락폭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가는 80만 4천 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오늘 어떻게 개장할지 종목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0.16%의 하락폭을 기록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가격은 32만 1,500원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또한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파라다이스 종목은 0.23%의 하락폭 시연해주면서 21,650원에 오늘 장 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반도체 종목 또한 오늘 강세로 장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0.21%의 상승폭을 시연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 또한 오늘 강세로 장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37%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가는 13만 5천 원에 오늘 장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ICT 종목 또한 오늘 강세로 장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0.12%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8,350원에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서 종목은 오늘 약세 흐름 속에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1.09%의 하락폭 시연하면서 27,200원에 장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CJ ENM 종목 또한 보합권에서 오늘 움직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92,000원에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장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4.67포인트 오른 2484.1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4흘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 사자세인 외국인은 1,97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967억 원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2,916억 원 순매도 했습니다. 어제 상당수의 업종들이 올랐습니다. 은행이 3.87% 올랐으며 전기가스업과 증권이 각각 2.17%, 2.32% 상승 마감했습니다. 화학과 철강금속, 운송장비와 건설업 등이 1%대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반면에 종이목재와 운수창고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248만 7천 원으로 보합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92% 올랐고요. 포스코와 KB금융이 각각 2.32%, 2.4% 상승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 네이버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이 1.23% 내렸고 현대차는 0.32% 하락했습니다.
삼성 SDI는 칠레 리튬 개발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소식에 3.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두산은 실적 호조 대비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분석에 3.94% 올랐습니다. 또한 까뮤 ENC가 10대1 주식 분할 결정에 12.99%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면서 증권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부국증권,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이 1에서 5%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남광토건이 상한가로 마감했고 삼부토건은 15.44% 올랐습니다. 유유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 복합치료제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 소식에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총 4개 종목이 상한가를 보였고요. 상승한 종목은 654개, 하락한 종목은 176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8.47% 오르면서 884.2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4흘 연속 상승으로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이 있기 전인 지난달 2일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40억 원, 1,34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2,07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습니다. 네이처셀이 포함된 음식료 담배가 9.57% 급등했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1% 올랐으며 바이로메드와 티슈젠이 각각 4%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신라젠과 포스코캠텍이 3% 이상 올랐고 메디톡스와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로엔과 휴젤, 코미팜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네이처셀은 FTSE 지수 편입 기대감에 24.73% 급등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SM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7.45% 올랐고 남아토건이 14.18% 급등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도 4개 종목이 상한가를 보였고요. 902개 종목이 상승했고 27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6원 내린 1,065.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브레인 콘텐츠입니다. 브레인 콘텐츠가 바이오 업체인 라이프리버 증시 입성 추진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날 HLB 생명과학은 HLB 외 32인으로부터 라이프리버의 지분 97.95%를 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레인 콘텐츠는 라이프리버의 주식 183만 333주를 보유 중으로 총 66억 원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브레인 콘텐츠가 보유 중인 라이프리버 주식의 장부가는 0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분 매각으로 영업 외 수익 발생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HLB 생명과학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추가 수익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내용 짚어본 어제 전일장 특징주 브레인 콘텐츠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면서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0.85% 오른 94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크루셜텍입니다. 크루셜텍이 특허권 취득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크루셜텍은 이날 지문 센서 모듈을 제조하는 지문 센서 모듈 제조 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지문인식 트랙패드 제조법과 관련된 특허로 중국 특허청에 등록됐다며 지문 센서 패키지와 메인 기판의 정밀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문 센서 모듈 제조 방법에 대한 기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크루셜텍 역시 오늘 출발 구간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46% 오르면서 2,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푸른 기술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푸른 기술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8일 4월 말 정상회담 뒤 다양한 실무회담이 진행됐는데 이 중 물류와 운송 등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논의될 것이라며 특히 철도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평양에서 신의주, 베이징을 연결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남북 철도 연결 시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유럽까지 갈 수 있고 거꾸로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를 들여오는 일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네, 푸른 기술 어제 큰 폭으로 상승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2.62% 하락하면서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특징주는 텔루스입니다. 텔루스가 VR과 AR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국내 VR과 AR 시장 규모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2017년 2천억 원 수준에서 2020년에는 1조 원을 웃돌 전망입니다. 현장감을 중시하는 공연과 스포츠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드웨어 기기를 더하면 시장 규모는 더 커집니다. 한국 VR 산업협회는 국내 VR 시장 규모가 2016년 1조 4천억 원에서 2020년에는 5조 7천억 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마지막 전일장 특징주 텔루스의 현재가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82% 오르면서 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의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아시아, 미국 고용지표의 영향으로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자리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임금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됐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시죠. 네,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354.83포인트 오른 21,824.0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사학 스캔들 문서 조작을 시인했음에도 증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가권지수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보다 137.28포인트 오른 11,002.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 개장 이후 장 내내 강세 흐름 유지해준 대만 가권지수인데요. 이에 힘입어 지난달 2일 이후 1100선을 다시 되찾으면서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9.53포인트 오른 3,326.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신경제산업에 대한 지원 기대에 선전 증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3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양장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양장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약세 보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0.11% 하락하면서 2,481.8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0.3% 빠진 881.6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지수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국내 증시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파란불 켜면서 장 시작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파란색이 많이 들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증권업종은 1.39%의 하락폭 보여주면서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골든브릿지 증권 종목이 3.05%의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10원 빠지면서 현재가 3,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키움증권 종목 또한 오늘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3%대 웃도는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500원 정도 빠지면서 11만 500원에 오늘 장 열었습니다. 한편 SK증권 우선주도 오늘 약세로 시작했습니다. 2.01%, 2%대 웃도는 약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75원 소량 빠져주면서 3,665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교보증권 종목 오늘 1.4%의 하락폭을 시현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원 빠져주면서 1,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업종 또한 오늘 약세로 장 시작했습니다. 1.3%의 업종지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한화생명 종목이 1.95%의 낙폭을 시현해주면서 보험업종 전체의 하락을 주도해주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130원 빠져주면서 현재가 6,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손해보험 종목 오늘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1.68%로 파란불 켜준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60원 빠지면서 3,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화재 종목도 오늘 파란불 켜면서 장 시작했습니다. 1.25%의 하락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500원 빠져주면서 27만 7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업종도 오늘 약세로 장 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1.16%의 업종지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역시 골든브릿지증권 아까 짚어드렸던 것처럼 3.32%의 약세 흐름을 현재까지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한편 비금속 광물업종 또한 오늘 하락폭이 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1.24%, 1%대 웃도는 약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아세아시멘트 종목이 3.23%, 3%대 웃도는 약세 흐름을 시현해주면서 업종 전체의 하락을 주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500원 빠지면서 10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유리우선주 또한 오늘 2.99%, 3%대에 가까운 약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00원 빠졌는데요. 2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쌍용 양회 종목 오늘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1.68%, 1.5%를 넘나들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50원 빠져주면서 2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전자 업종은 1.71% 약세 흐름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에서 홀로 강세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전기전자 종목인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종목이 3.42% 역시 강세 흐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0원 올라주면서 8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종목도 오늘 강세 흐름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강세로 시작해준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1.97%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9,000원 올라주면서 253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전자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1%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55원 소량 올라주면서 4,0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좀 전에 짚어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종목은 현재까지 강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93%의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48,0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253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SK하이닉스 종목 또한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3.53%, 3.5%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000원 올라주면서 8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오늘 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3만 5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더불어 삼성전자 우선주가 1.28% 웃도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만 5천원 올라주면서 213만 1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종목 또한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현재 구간 모습인데요. 0.33%의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올라주면서 15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종목 오늘 약세로 장 시작했습니다. 1.21%로 파란불 켜주고 있는 현재 구간 주가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400원 빠지면서 3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 종목 오늘 강세 흐름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1.74%, 1.5%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3,000원 올라주면서 8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 종목은 오늘 약세로 장 시작했습니다. 1%대 웃도는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3% 하락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0원 빠지면서 13만 1,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종목도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했습니다. 0.57%로 현재 하락하고 있는 포스코 종목인데요.
1,500원 주가 빠져주면서 35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지주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1%대 웃도는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50원 빠져주면서 45,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역시 전체적으로 파란불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입니다. 업종 중에는 역시 하락폭이 컸던 업종 위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음식료 담배 업종이 2.04%, 2%대 웃도는 약세 흐름으로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KC피드 종목이 전일 대비 주가 190원 내렸습니다. 5.48%의 큰 하락폭을 시연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3,28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처셀 종목은 전일 대비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2,300원 빠졌는데요. 3.98%의 하락폭 깊게 시연해주고 있었습니다. 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통업종 또한 1.41%의 낙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지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익큐브 종목이 2.69%의 하락폭 시연해주면서 유통업종 전체의 하락을 주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80원 빠져주면서 2,8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퍼시픽 종목이 1.68%의 낙폭 시연해주면서 전일 대비 주가 90원 빠졌습니다. 5,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통신 장비 업종이 1.02% 상승하면서 반가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AT 종목이 0.73% 올라주면서 전일 대비 주가 15원 소폭 올랐습니다. 2,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서비스 업종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67%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HLB생명과학 종목이 오늘 23.62% 높은 상승폭 보여주면서 전체의 상승을 주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함께 하시죠. 네, CJ E&M 종목이 현재 0.54%의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원 빠졌는데요. 현재가 9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 종목 또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했습니다. 1.93%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3,000원 빠져주면서 6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로엔 종목 오늘 2.04% 크게 주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2,300원 빠졌는데요. 11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미팜 종목도 오늘 약세 흐름 속에 장 시작했습니다. 0.86%의 낙폭 시연해줬고 전일 대비 주가 350원 빠진 4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머티리얼즈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1.26%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SK머티리얼즈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2,100원 올라주면서 16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출발 구간에서는 하락세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1,161억 원가량 물량 담아주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개인이 879억 원, 기관은 275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140억 원, 기관은 10억 원가량 매도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불시장입니다. 개인이 532계약가량 담아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509계약, 기관은 207계약가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짚어보셨습니다. 장 마감까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로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요, 신한금융투자가 제시한 라운시큐어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리포트 제목을 굿바이 공인인증서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네, 정부가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공인인증기관이 독점해온 약 960억 원의 인증서 시장이 자율경쟁 체제로 돌아서는 핵심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의 바이오 인증을 필두로 인증서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라운시큐어의 2018년 영업이익은 50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8.7%로 사상 최대 수익성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솔루션 투자 가속화에 따른 PC 보안 부문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과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해외 수출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인증 솔루션의 동남아 수출에 따른 이익도 올 상반기부터 인식될 예정입니다. 솔루션 수출 계약 체결은 무조건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인증 건당 과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운시큐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 5,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2018년 수익 전망치에 따라 목표 주가를 올린 건데요. 라운시큐어의 투자 포인트는 먼저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폐지에 따른 바이오 인증시장 확대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솔루션 판매에 따른 실적 개선, 마지막으로 글로벌 모바일 생체인식 시장 확대 등인데요. 공인인증서 폐지 과정에서의 압도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으로 바이오 인증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좋은 실적 기대되고 있는 라운시큐어 종목이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빨간불 켜면서 장 닫았었는데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장 시작했을지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라운시큐어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1%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출발했지만 이내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0.53% 하락한 3,7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라운시큐어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보실 리포트는요, 신한금융투자의 제일기획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기대해도 좋은 2018년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이어지고 있는 제일기획 종목인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제일기획의 2018년 1분기 연결 매출 총이익은 2,274억 원, 또 영업이익은 257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성수기인 2분기를 준비하는 회사의 상황이 편안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 덕분에 본사의 매출 총이익은 4.9% 증가한 570억 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북미의 선전으로 해외 매출 총이익 역시 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 광고주의 광고 선전비 역시 6에서 7%대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고 비수기인 관계로 인건비 증가는 부담이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실적에 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2018년 국내 광고비 증가율은 4에서 5% 정도입니다. 제일기획의 연간 예상과 유사한 수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올해 제일기획 종목은 3개의 글로벌 이벤트가 광고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면서 좋은 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이벤트는요,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게임입니다. 또한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시 성장률은 또 가속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광고 대행사의 실적은 2018년 내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성수기인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585억 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 월드컵에 대한 효과가 시작이 되면서 본사와 해외의 외형이 의미 있는 증가세 보일 것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수익성 개선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합산 영업이익은 16.9% 증가한 946억 원으로 리포트에서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2017년 하반기는 전자를 제외한 계열, 즉 금융이나 소재 등 광고 물량에 대한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기저효과 덕분에 본사 매출 총이익이 6에서 9% 증가할 전망인데요.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중국의 외형 역시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제일기획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 26,000원 유지했고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 그리고 M&A를 통한 비유기적 성장 의지와 높은 배당 성향 그리고 저평가 구간의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매수 관점 유지한다고 리포트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사상 최대의 분기별 실적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제일기획 종목이었습니다. 향후 기업 움직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제일기획 종목의 현재 구간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제일기획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은 지난 한 주 동안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79% 밀리면서 1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제일기획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내놓은 SM 종목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한한령 완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 피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한중 관계 등 외교적인 관계가 변화를 보여주면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SM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짚어보시죠. 네, 급변하고 있는 미중 혹은 북미 관계 변화로 사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M은 실적 발표 IR에서도 하반기 중국에서 NCT 대비, 중국향 콘텐츠 제작, 그리고 중국 콘서트 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피력했는데요. 리포트에서는 2017년 하반기 과도하면서도 일부 이해되지 않는 일회성 비용들은 분명히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SM이 어쨌든 중국에 직접 진출한 몇 안 되는 콘텐츠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엑소 등의 콘서트와 드라마 예능 수출 등 중국향 매출이 회복된다고 가정하면 중국 NCT의 가능성을 제외하고서라도 약 10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영업이익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중국향 매출에 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4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종목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550억 원과 37억 원으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매출은 일본 콘서트가 샤이니, SM타운 등 총 77만 명이 반영됐고 SM CNC의 광고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3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용은 자사주의 임직원 분배 그리고 SM CNC의 광고사업부 합병에 따른 위로금 및 드라마 질투의 화신 관련한 중국 선급금 비용 상각 등 약 110억 원이 일회성으로 반영됐습니다. 영업 외적인 비용 지출로 당기순이익은 13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한편 사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빠르게는 컨텐츠와 콘서트 부문에서 가파른 이익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2017년 3편의 드라마에 대해 약 100억 원을 상각했는데 약 30%의 가격에 수출 및 중국향 예능 제작 한 편 가정 시 40억 원의 추가적인 이익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콘서트는 2015년 수준인 20회로 회복한다는 가정 시 약 60억 원의 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NCT의 가능성은 추가적인 성장 요소입니다. 네, 한한령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 크게 가져가고 있는 SM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의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SM의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SM은 지난 2거래일 동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한편 오늘도 빨간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데요. 0.49% 오른 41,300원에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 SM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리포트는 UTI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리포트인데요. 돋보이는 실적 차별화와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업 소개부터 2018년 성장 모멘텀까지 짚어보시죠. 네, UTI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외부 충격과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는 카메라 윈도우 커버 글라스를 주력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1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거 G2 TSP를 생산했던 기술력을 기반으로 카메라 윈도우 커버 글라스를 시트 단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셀 단위 생산 방식의 경쟁 업체들 대비 생산성과 수율 공정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높은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2017년 영업이익률은 28.8%를 시현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업체는 외관적인 디자인을 고려하면서 패턴과 색상을 입히는 방식이 보급되고 있는데요. 정밀도를 요구하는 패턴 구현은 이러한 시트 방식의 생산이 유리하며 이는 UTI 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업 설명에 관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2018년 실적에 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6% 그리고 43.3% 성장한 743억 원, 21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듀얼 카메라 채용과 패턴 구현 확산은 평균 단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주요 전략 거래선 내 듀얼 카메라 침투율은 2017년 2.2%에서 2018년 15.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다변화로 추가적인 외형 성장 또한 기대됩니다. 높은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2017년 말 2개의 일본 스마트폰 벤더로 납품을 시작했으며 2018년 중화권을 포함해 2개 업체로의 추가 공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 신규 고객사 매출 비중은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글라스 가공 경쟁력을 기반으로 IR 필터 부문의 신규 사업 기대감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투자는 적정 주가 31,000원과 투자 의견 매수로 커버리지 제시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평균 단가 상승과 해외 거래선 확보에 따른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20% 후반대의 영업이익률은 UTI의 높은 유리 가공 기술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네,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에 따른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UTI 종목에 대한 리포트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리포트 살펴본 UTI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TI 오늘 조금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21% 빠지면서 2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UTI의 현재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UTI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개장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특징주는 나이백입니다. 나이백이 캐나다에서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백 현재 5% 넘는 급등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61% 오르면서 10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전문기업 나이백은 이날 캐나다에서 골조직 재생용 바이오 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판매 허가를 받은 OCSB 콜라겐은 콜라겐이 접목된 골조직 재생용 바이오 제품으로 건조 상태 혹은 생리식염수를 적신 상태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여 쉽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저평가됐다는 분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현재 시각 8.4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가 6,68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회사는 80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부진했다며 하지만 기간망 투자로 인한 중장기 광섬유 시장 호황을 감안하면 유상증자를 통한 생산 능력 확대는 긍정적이고 밸류에이션도 올해 주가 수익 비율이 11.4배 수준으로 저평가 국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피스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피스톤이 실적 성장 지수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피스톤 현재 5.11% 오르면서 4,9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양피스톤은 자동차용 피스톤, 산업용 피스톤, 파워셀 모듈 및 설비 매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피스톤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크라이슬러와 포드, BMW, GM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동양피스톤은 기존 피스톤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피스톤 이외로는 스마트 팩토리의 사업화와 친환경차 부품군의 개발을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드릴 오늘 개장 특징주는 포메탈입니다. 포메탈이 전기차 성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포메탈 현재 5.13% 오르면서 4,81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포메탈에 대해 전기차 부품 관련 성장성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7,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6,500톤 프레스를 증설하고 있는데 관련 매출은 내년 81억 원, 2020년 165억 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전기차 부품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오전 개장 특징주 4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들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구간 등락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상승률 큰 종목들 함께 하실 텐데요. 유유제약 종목이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률 10.84% 보여주고 있는데요. 10%대 웃도는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18,4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동양철관 종목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빨간불 켜준 동양철관 종목인데요. 10.32% 주가 올라주면서 어제보다 130원 주가 더 올랐습니다. 1,38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CC 동양 종목도 오늘 강세입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6.58%의 상승폭 시연해주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DSR 제강 종목 또한 오늘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7.0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00원 주가 올라주면서 6,09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물산 종목도 오늘 강세입니다.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16%, 8%대 웃도는 강세 흐름 시연해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하락세 큰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우선주 종목이 6.53%, 6%대 웃도는 약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15원 빠지면서 3,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도전기 종목 또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했습니다. 6.02%의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30원 빠지면서 5,1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골든브릿지 증권은 5.4% 주가 빠졌습니다. 195원 전일 대비 주가 하락하면서 3,4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디F 종목도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했습니다. 5.2%의 5%대 웃도는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80원 빠져주면서 2,09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부토건 종목 4.46%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80원 빠져주면서 8,36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승률 큰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종목이 28.64%의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850원 올라주면서 1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동 종목도 현재 강세로 장 시작했습니다. 23.38%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21원 올라주면서 1,1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행남자기 종목도 오늘 강세로 장 시작했습니다. 18.23%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하이로닉과 텔콘 종목이 12.75%, 12%의 강세 흐름 지속해주면서 전일 대비 주가 840원, 1,550원 빠진 7,440원, 14,0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하락세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테크 종목이 9.76%, 10%대 가까운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610원 빠져주면서 5,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코어와 드래곤플라이 종목이 9.72%, 9.13%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원 590원 각각 빠졌습니다. 네페스 신소재는 6.88% 약세 흐름으로 장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STO 종목은 6.76%로 약세 보여줬습니다. 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진행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요,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호재와 악재의 양립 국면 실적에 집중한다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취업자 수 서프라이즈와 임금 상승률 둔화라는 조합은 경기 회복 기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어줬기 때문인데요. 대내적으로는 북한발 리스크 완화가 코스피 2,450포인트 회복의 중요 변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코스피의 우상향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6개월 만에 반등하고 코스피의 이익 수정 비율이 회복하면서 국내 펀더멘털 동력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을 수반한 우상향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코스피 반등 과정에서도 대내 호재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미국 고용지표와 북한 리스크 완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변동성은 있을 수도 있지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어서는 미국과의 관계로 인한 시장 전망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고용지표 발표 이후 미국의 채권 금리는 다시금 2.9%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미국 2월 CP 결과에 따라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의 관세 부과 명령에 이은 게리 콘의 사임은 트럼프 관세 정책 부담에 정책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보름간의 관세 면제 협상 시한을 둠에 따라 당분간 심리적 안도는 가능하겠지만 글로벌 무역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리포트에서는 당분간 코스피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 선택에 집중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실적에 포커스가 아마 맞춰질 것인데요. 당분간 비포장 도로를 달릴 수밖에 없는 코스피 시장에서 실적이라는 운전대를 꽉 잡으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익 수정 비율이 회복세 보이면서 향후 실적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IT 가전, 화학과 에너지, 화장품, 의류와 미디어 교육, 필수 소비재 업종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IT 가전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사이클 논란이 완화되면서 가격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과 에너지업종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이, 그리고 화장품, 의류, 미디어 교육, 필수 소비재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가 실적 개선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 기대해 볼 만한 업종들이라고 판단한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증시 흐름 속에서 코스피 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준 리포트였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장 시작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